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그 복장을 보면서 휴가철이 다가오는구나 느껴집니다. 정말 와, 예. 은영 씨도 복장은 되게 클래식한데 오늘따라 팔찌가 주렁주렁. 예, 네. 해변에서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차고 오신 것 같아요. 가고 싶네요. 예, 네. 올여름 뭐 즐거운 계획 같은 건 없으시고요? 8월 중에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 아마 제주 모처에서 푹 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요즘은 진짜 푹 쉬는 게 힐링의 최고 휴가 같아요. 예. 모든 분들 다 여름 멋지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한 주간의 소식 정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영판 뉴스 함께 하시죠. 주상 전리 앞이 킁킁한 호텔을 지식한 헛일이 법에 걸어져 나신 뒤 법원이 부영이 아니랑 제주도에 손을 들어줬수다. 이제 사업을 허젠 험인 부영은 환경 보전 방안을 내놔서 하는데양 제주도도 현실형 똑기 맞는 환경 정책을 고민해봐서 하지 않았구가. 어디 맡기지 마랑 도에서 직접 고용하고 운영허랜 하는 공공 서비스 근로자들이 외우르는 소리가 고자도 구짝 대엄수다. 병원디 양 도민들 패너게 허여주젠 오멍하는 사람들신디 어떤 대허여주느냐가 바로 도민들 잘 사는 일이영도 걸어지는 일 아닌가 양. 농산물 폴돈의 일부를 돌별로 곱갈랑 미르세주는 농업인 월급제가 8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된 듯 햄수다. 농산물이 나오는 걸 보멍 월 3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den 하는데양. 개매양 요영험은 농가들이 노고록하게 잘 살아질 건가 말씀. 또시 수사가 시작되면 관심을 모았던 보육교사 피살 사건. 병원비 피의자가 죄가 읒된 판결이 남엉 사건 해결은 지러질 모양이오다. 검찰은 끝까지 포기 안 넣겐 보람신디양. 제게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혼자 와시민 좋구다. 네, 너무나도 신비롭고 아름다운 중문대포 해안주상절리대.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그 앞에 부영이 호텔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절차상 문제로 건축허가가 반려되자 도에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구자원 씨, 최근에 그 결과가 나왔죠? 네, 결론적으로 그 하나는 각하, 그거는 이제 그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없다. 그러니까 예. 한국관광공사가 제기해야 될 문제를 왜 부영주택이 이 제기해 이런 의미에서의 각하 처분을 했지만 두 번째는 이제 기각인데 그건 이제 내용을 보아하니 그 환경영향평가 그 변경 협의, 그러니까 재협의를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허가 반려가 정당하다 이런 처분이에요. 근데 96년에 원래 그 사업 승인을 받았잖아요. 2001년에 가서 그 층수를 5층에서 9층으로 늘리고 높이도 그만큼 높아졌겠죠. 그때 이제 환경영향 평가는 96년에 받았잖아요. 근데 2001년에는 그 절차를 생략했고 2016년에 가서 이제 부영이 그 전에 이제 사업 부지를 매수하고 이제 건축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 주체가 환경부하고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다 진행했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시점에서 제주도가 그 변화된 그런 환경의 의식 변화 그리고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받을 만한 법적인 어떤 요건이 없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제주도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향후에 이제 계속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뭐 동물 테마파크도 그렇고 좀 오래전에 받은 환경영향 평가가 그동안의 요건, 법률적 요건에 따르면 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이 판결 취지에 의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의식이 변화하고 그렇죠. 그런 도민의 이제 공감대가 이제 그쪽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시사점을 주는 판결로 이해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 같긴 합니다. 한 건이 각하가 되고 한 건이 기각이 됐잖아요. 네네. 이 시점에서 오늘 그 구자원의 법률 상식. 각하와 기각의 차이라면은. 근데 각하는 이런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보따리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보따리를 들고 법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따리를 풀어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기각이라고 되는 거. 내용을 봤더니 봤더니 아니더라. 보따리에 있는 이게 물건이 기각.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게 기각이고 보따리를 아예 풀 수가 없는 거지. 너가 왜 가져와? 다른 사람이 가져와야지. 그게 이제 각하로 귀에 가야지. 쏙쏙 들어오네. 예, 역시, 그런 예. 역시, 예. 이거 매주 한 번씩 구자원의 법률 상식. 예.
예, 시리즈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씨. 예, 좋네요. 잘 들었습니다. 예. 자, 고재열 씨는 이 판결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뭐 물론 뭐 예상됐던 판결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주상절리 해안 자체가 이게 굉장히 그 아름답고 기가 그래서 막히죠. 이게 문화재로 지금 이게 지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약 그 주상절리 그 1km 구간에서 불과 한 100에서 150m 정도만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1,30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기로 한 그런 것이었거든요. 이 건축허가 취소가 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이게 행정이 스스로의 이 과정에서의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행정이 제동을 건 게 아니고 시민 그 한 환경단체가 계속 이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예. 환경단체가 문제 제기를 하고 결국 감사위원회에 이 감사 청구를 해서 그 결과로 건축 그 허가 처분을 반려를 했고 결국 그에 불복한 부영이 이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조치할 수 있는 것을 못했다는 거에서 보면은 이거 행정도 좀 약간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게. 저는 모처럼 좀 속이 시원하고 후련했다. 예, 정말 박수치고 싶은 판결이었는데요. 특히 재판부에서 그 환경영향평가제도 입법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조했습니다. 환경 공익에 대한 보호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환경 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에 대한 보호까지 포함된다.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했더라도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판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어떤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저는 앞서 2016년 2월에 이제 시작부터 경관 사유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가 됐었어요. 일단 그 대포마을 주민들은요. 약간 그 토지를 강제 수용 당한 부분들도 있어서 나라 위한다고 헐값에 내놨는데 이렇게 민간에서 와가지고 개발하니까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민들도 계셨고, 그리고 어촌계의 경우에는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되면 오염 물질이 이제 바다를 오염하게 되면 거의 그 지역의 50%가 이제 바다로부터 이제 들어오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불만 제기도 하셨던 주민들이 꽤 계셨습니다. 또 내놓긴 내놨는데 거기에 무시걸 지제 햄신지 멀허제 햄신지 와서 설명도 안 해주고 동의도 얻지 않는다 이런 문제 제기들을 했는데 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주민들의 어떤 문제 제기 지적들이 지금이라도 받아들여져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동물 테마파크, 송악산 리조트 뭐 줄줄이 있죠. 2호 유원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 판결을 통해서 좀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제주도가 좀 적극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붙이자면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받는다 해서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넣어야 될 부분들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더 이제 보전하자 이런 측면을 바라본다면 적절한 제어 장치가 될 수 있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례를 얻었다는 건 제주 사회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만들어졌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이 상징을 상징에서 그치지 않게 제주도에서 어영부영하지 말고 지금의 사업들에 전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한 발 더 나아가고 싶어요. 이 부영 호텔 같은 경우에는 20m 건축물 고도를 35m로 이건 누가 봐도 키우는 거고 환경을 파괴하는 거고 경관을 파괴하는 건데 이게 행정의 언어로는 완화시킨다라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시킨다라는 측면인 거죠. 이건 사업자의 언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풀어지는 것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환경영향 평가 제도나 이런 것들도 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새로운 해봅니다. 시선으로 보는 신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북소각장과 교통약자 지원센터의 공공부문 근로자들 도와의 합의점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북소각장 노조에서 파업 찬반 투표했는데 무려 찬성률이 92.7%가 나왔어요. 파업을 실제로 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만
이 찬성률을 보니까 은영 씨 그 집배원분들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렇죠. 집배원분들도 그렇고 그 이후에 진행됐던 이제 학비, 네, 학교 그 비정규직 노동자분들도 좀 생각이 나고 이제 이렇게 사회가 좀 조정되는 노동권이 인정받는 이런 국면에서 이제 또 소외받았던 북부 소각장 분들 그리고 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노동권도 좀 다시 사회적으로 재논의가 필요한 예. 지금 상황이 왔는데요. 제주 쓰레기 처리의 좀 대부분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네, 삼북 소각장 그리고 교통약자 그 이동 지원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민들의 이동권과 환경권을 고려했을 때 도민 기본권을 실현하는 그래서 직접 고용이 타당한 사업 부문이었죠. 근데 지금 계속 좀 민간 위탁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고용해라.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직접 고용이 아니더라도 고용 승계나 이런 부분들을 보장을 해라라는 요구를 지금 노조 측에서 하면서 이렇게 좀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1일에 실제 제주도와 이제 노조 측에서 노정 교섭을 열었습니다. 근데 좀 합의를 보지 못해서 지금 우려가 좀 따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지금 공무원이나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 명단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제 어느 정도 고용 승계가 정리가 된 상황인데 이제 북부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는 이제 선별적으로 채용을 할 예정이고 거기서 개별 면접을 좀 보겠다라고 고용 승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고용은 아예 선택지에 없었고요. 도에서 사실상 지금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지 않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해서 계속 이제 교섭 자체가 성사될 수 없게끔 그런 태도를 좀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북부 소각장에 있는 분들이 워낙에 책임이 좀 막중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쓰레기와 싸우는 용감한 어벤져스 분들이신데요. 이런 책임을 본인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92%가 넘는 이런 그 파업 찬성에도 불구하고 좀 그 실제 파업으로까지는 좀 매우 신중하신 편으로 알고 있어요. 쟁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계시지만 사용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먼저 고려를 하시고 있는 지금 이런 직접적인 상황이고요. 불편이 예상이 되니까요. 네네. 걱정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도에서 지금 가장 현안이 쓰레기인데 이런 쓰레기 부분을 좀 책임지는 이런 분들이 좀 노동권을 기본적으로 보장받고 좀 행복한 삶을 보장받아야 그 다음에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좀 이런 가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편입니다. 이제 고용한 그 위탁업체는 한불에너지고 한불에너지와 이제 그 고용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그런 단체 교섭이나 협약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것을 도하고 직접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결국 제주도가 위탁업체에다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뭐 위탁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직접 도하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제 소각장이라 이런 부분이 직접적 권리 의무를 주는 게 아니라서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법 해석을 그렇게 해왔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환경 문제가 직접 너무 와닿는 문제로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이제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사업 범위가 좀 조정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까지 다 포함을 하는데요. 이동권 하면 기본권 중에 기본이죠. 근데 이분들이 물론 제주도에 이제 대중버스에 저상버스 있습니다만 몇 대가 있습니다만 리프트가 제대로 이 작동이 잘 안 되거나 혹은 운전자의 어떤 조작 미숙으로 이 탑승 시간이 늦어지면 다른 탑승객들한테 눈치가 보여서 대부분 교통약자분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을 하세요. 지난해만 보니까 25만 명이 이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주도 내에요. 특별교통수단이 83대, 83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1시간 이상 배차 기다리는 거는 뭐 흔한 일이고 그 외에도 여러 일들이 발생을 하면 이 당사자분들이 이동지원센터에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도하고 협의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하고 도에다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민간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다가 얘기하라고 해서 서로 미루는 형국 속에서 결국 피해는 교통약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수년째 반복되다가 이 부분은 근로자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요자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거는 훨씬 더 무게감이 크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이 어느 정도 보장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수준이 보여진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공공 서비스 부분도 물론 중요해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만은 이런 어떤 약자들을 위한 이런 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제주도가 정말 적극적으로 직접 고용하고 그 증차도 좀 대폭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공의 영역이다. 네. 이분들이 하고 있는 그 노동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을 하고 그 고용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사실 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지금 도내에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뭐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파업에 돌입할 거라고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방이나 치안 같은 어떤 국가의 그 기초적인 사무는 그분들에게 그만큼 충분한 신분적인 안정성, 그렇죠. 근로에 따른 어떤 그 대가를 충분히 보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한편으로 보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좀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예. 자, 마지막 우영판 뉴스 가보겠습니다.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과연 농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박주희 씨, 다음 달부터 농업인 월급제가 시범 네. 운영이 되죠? 저는 잘 몰랐어요. 농업인 월급제니까 무슨 수당 성격으로 농가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을 위해서. 근데 예.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그 농작물 수확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비수확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이렇게 좀 어려운 농가에 그 수확될 물량의 80% 한도 내에서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월급제로 미리 선 지급해주고 수확이 되면 갚아야 되는, 상환해야 되는 제도인 거예요. 지난 2월 도의회 임상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서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이제 다음 달 8월부터 이제 시범 사업에 진행이 되는데 조천, 환경, 고산, 중문 4개 농협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행 품목은 감귤, 망감류, 브로콜리, 마늘, 월동무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 약정 이율이 4.8%라고 하는데 이 이자는 제주도가 이제 농협으로 지급하는 형식인 건데 이자는 도가 내주는군요. 네. 이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어떤 그 농가의 의향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곳도 농협이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월에 다시 또 이제 의향 조사를 했지만 그럼에도 조금 반응이 미비하다가 결국에 지금 이제 네 곳이 참여를 하는 것인데 일단 농가에서도 그렇게 호응이 좋은 제도 같지는 않아 보여요. 처음에 뭐 신청 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어찌 보면은 농가의 어떤 가려운 부분, 손톱 및 가시 같은 것들을 조금 빼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율도 안 되는 부분이고 게다가 이게 시범 사업이에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거는 본격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평가에 약간 양적 실적을 위해서 많이 이제 강요를 한다거나 또 긍정적인 평가를 또 끼워 맞추지는 않을까. 물론 지금 이런 사회에 그러진 않겠지만 좀 우려스럽긴 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예. 예전에 그 우리 제로페이 얘기했을 때도 네. 제도의 취지가 너무 좋은데 그게 그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데 되게 이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런 비슷한 느낌은 주거든요. 진짜 어떤 소득이 없으면 어떤 부채로 가서 이제 대출로 해결해야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리 선직을 받은다면 더 좋긴 한 것 같은데 이자도 이제 세이브되고 해서. 어쨌든 이제 한정된 기금을 갖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게 농어촌 기금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니까 정말 그 농촌에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지원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선택의 폭을 넓혔다. 나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받아서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하겠다고 하면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돌아가서 기금을 운용하는 면에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이제 가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우려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고 쓰고 알고 보니까 할부 금융 기법의 일종이네. 예, 예.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어차피 행정에서 이자만 보전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뭐 할부 금융 기법의 일종으로서 이게 매달 따박따박 정해진 날짜에 월급처럼 들어오는 거면 뭔가 농사를 하는 분들에게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다른 지역 그 농업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제주 지역을 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물론 이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밭작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밭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가격의 탄력성이 일단 농작물에 비해서는 좀 많이 크거든요. 가격 변동폭이. 그리고 또 어떤 그 규모의 경제,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출하를 매해 할 수 있는 기준을 과연 도내 농민들이 갖추고 있는가? 그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도내 농민들, 그러니까 농업인들 중에서는요 경험농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이때까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그래도 나는 좋던데 왜냐 나 기존 직장이 있으니까 난 뭐 그걸로 생활을 하면 되지 뭐 꼭 이걸 해야 될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농이 많은 제주로서는 이 월급제가 좀 약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게 또 지금 법률로 이게 정해진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지자체장의 치적 사업으로 지금 보는 그런 시선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바뀌면 계속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도 지금 많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예. 이 제도가 많은 농민들에게 좀 각광을 받는 잘 정착된 지역도 소수 있고 계속해서 좀 사업이 변경되면서 좀 부침을 겪고 있는 곳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워낙 홀대 중인 분야가 농업 분야라서 어떻게든 고민을 담고 어떻게든 예산을 책정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환영입니다. 예. 월급제가 시행된 이유 자체가 어떤 그 수학기 이외의 영농 자금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좀 고르게 분산시켜서 좀 생활을 안정화한다는 그 기본적인 취지가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제주에 아까 겸업농 얘기하셨는데 초보 귀농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농사를 좀 안정적으로 좀 기술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하고 싶은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영농 자금이 크지 않은 이런 분들께 좀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초보 귀농인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했고요. 실제 지금 도의원 분들 중에 농민 기본수당을 공약으로 거셨던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좀 이번에 월급제는 한번 정말 시범으로 잘 해서 진행을 해보고 최대한 제주의 형태에 맞게 좀 추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농민들의 안정적인 어떤 이런 소득 보장을 위해서 기본 소득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뭐 시행해 보면서 시행착오가 있을 테니까 또 보완할 수가 있겠고요. 예. 자, 우영판 뉴스였고 이어서 오늘의 메인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은해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형 혼비 시작한 11대 제주도의회. 최암 당선된 사람들도 하고 민주당이 발해액이 당선되멍 도정을 잘 훑으멍 베리고 제주 행정의 새 보름을 불러 움직하연 소뭇 기대가 컸수다. 개난 제주도의회는 도민들이 기대한 만큼 활동을 허염신가양. 제주도의회의 의정활동 1년을 금세 허여복후다. 자, 오늘의 메인 토크 아마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도정의 1년을 짚어봤으니 이번 주는 뭐겠습니까? 바로 2탄으로 11대 제주도의회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얘기를 나눌 텐데 보전지역 관리조례 부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의회와 관련해서 이제 그 재석 의원 40명 중에 이제 찬성이 19, 반대가 14, 기권 7. 그래서 2명이 모자라서 부결을 했는데 이것보다 이제 부결됐다는 소식보다 더욱 지금 많이 회자되는 건 민주당에서 무려 10명이 기권이나
반대를 했다는 다섯 점이죠. 예, 예.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했죠.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는데 상정한 이유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통과가 예상이 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는데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김태석 의장께서 보통은 폐인사면요 A4용지 한두 장 정도 분량이 미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께서도 예상을 못하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시일야 방성되고 이 한마디만 남기고 이제 본회의장을 떠나셨죠. 네, 이날을 목 놓아 슬피 운다. 그만큼 엄중하다라는 표현이 있긴 했었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이 당론을 논하는 장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어쨌든 의회의 지도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본다면 이 표현은 조금 과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통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분은 일단 두 분 아니겠습니까? 대표 발의했던 홍명환 의원님 그리고 그렇게 시일야 방송대국이라고 얘기하셨던 김태석 의장님 두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 긍정적으로 통과가 될 것이라고 방심했었던 것 같다. 꼭 이게 이 공항과 연관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어떤 그 행위들을 제한할 수 있는 의회의 어떤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잖아요. 은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직전에 진행했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77%가 넘는 도민들이 이 조례에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의회의 권한이 확보되는 부분들을 도민들께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라라는 어떤 응원과도 같은 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녹색당뿐 아니라 뭐 정의당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도 그렇고 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저버렸다. 이 사태에 대해서 도의회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묻는 이런 입장들이 계속해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민들의 결정권을 침해한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좀 강한 책임을 좀 지금 묻고 싶은 상황입니다.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의회 의장의 마지막 시일야 방송대국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민주당 의원들이 많으니 통일되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 다 각자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기권이나 반대하는 의원들을 이건 너무 폄하할 수 있는 그런 멘트였다. 그런 지적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의원직까지 사퇴하라 이런 논평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좀 본질적으로 짚어볼 문제가 있다. 이제 제주도 의회가 사실 되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도민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보는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다수의 이제 특정의 정당의 그 다수가 당론을 정해서 밀어붙이면 못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게 당론을 정해서 이제 가는 의정 활동이라는 것이 오히려 좀 위험하지 않나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의회에서 이 제주도 의회 역사상 이렇게 한 개의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게 처음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많아봤자 50% 수준 정도였고 그래서 저는 지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기확보된 권한을 현명하고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민주당의 막중한 책임이라는 거죠. 저는 이번 의회를 보면서 사실 찬성을 하신 의원들께 억울하신 측면도 있을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렇게까지 표결이 갈라지고 또 의원총회 사전에서 뭐 얘기된 바도 많이 크지 않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조율하고 어떤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어떤 그 내부적인 논의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좀 해봅니다. 네. 예. 이번 조례안 부결을 지켜보면요 떠오르는 게 한 2건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우영파 또 제노카를 했었던 행정사무조사 부결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 국제관함식 반대 결의안을 자진 처리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가치 판단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실망했던 것이 갈팡질팡했던 의회 행보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그 의회가 갈팡질팡한 행보를 보였을까요? 의회가 이렇게 도민의 뜻을 저버린 결정만 한 것은 아니에요. 중간에 국토부를 상대로 제2공항 강행 중지 절차 중단에 대한 결의안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묻히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런 결정들에 좀 묻히고 있는 건데요. 국제관함식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인사와 함께 만난 다음에 이제
직권상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철회가 되었었고,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민주당의 의원이 아니신 무소속 의원이 발의했다라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각자의 지역구와 얽혀져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수건 사업들, 공약들 이런 것들과 얽혀 있으면서 사실상 개인 그 도의원 개개인이 어떤 이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들로 많이 치우쳐진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참 사사롭다. 사사로운 결정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사사로운 결정들이 이어졌을 때 참 참담한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당론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투표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치 현실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강연에서 이제 좀 공감했던 얘기인데, 미국의 의회는 이제 당론이 없다는 거거든요. 다 각자 소신껏 하는데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정당이 하나 형성됐기 때문에 당대당이 심각하게 대립해서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저런 모습까지 우리가 봐야 돼 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그러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약간 당론이라는 것이고, 이제 개개인이 의정활동을 하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 같은 거다. 약간 이건 보수의 이념하고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각자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당론이 제약을 해버린다라는 측면에서 당론이라는 게 과연 꼭 정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될까, 이런 데 좀 의문을 좀 제기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정치적인 결사체라는 그 어떤 민주당의 간판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과연 지난 지방선거 때 다들 당선이 되셨을까? 분명히 그분들은 당적의 덕을 굉장히 많이 보신 분들이고, 어떤 물론 이제 당을 보고 투표를 한 도민들도 있고 개인을 보고 투표한 도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통해 가지고 도정을 견제하라고 이렇게 뽑아주신 건데, 좀 그런 면에서는 좀 그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이영재 아나운서께서 갈팡질팡이란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낯선 길 들어가면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이러거나, 혹은 정말 원했던 장소에 가면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럴 때 갈팡질팡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런 형국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원해서 들어갔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살짝 어쩌다 민주당 바람? 뭐 이래서, 물론 개개인으로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길 먼저 간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끼리 한번 좀 얘기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의회에 그런 모습들이 좀 상실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전체 의원들 중에 56%가 초선 의원 24명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 29명 중 18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초선 모임이 출범을 했어요. 이름이 변화와 혁신이었습니다. 근데 건강하고 활발하게 정책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 누가 갈 것이냐, 내가 간다, 누굴 추천할 것인가에 대해만 적극적으로 임했다라는 것들이 바깥으로도 다 드러나 보이고 있죠, 지금. 이런 분위기들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도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일 씨, 도민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분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 인터넷 신문이 제주도의회 1년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도의회가 도정을 견제 또는 감시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나, 잘 못하고 있다가 51%, 잘하고 있다가 35.1%가 나왔다고 합니다. KBS도 이제 마찬가지 여론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48.1, 그리고 이제 도민과의 소통이 미흡했다 39.6, 그리고 인상적인 활동을 펼친 도의원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45.3, 모르겠다 32.2 등 전반적으로 안 좋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도정에 대한 설문이라면 이게 도에서 아마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응답이 50%가 넘고, 야, 도의원이 뭘 했는지도 그러니까 도정이 뭘 했는지도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면 그렇게 생각이 될 건데, 다행히도 우리 또 도의회는 43명의 또 결사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두의 잘못은 결국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의회 자체가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결론을 보니까 그 도정에 대한 설문조사보다도 더 심각한 네, 상황은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잘 못했다, 모르겠다 이런 비율이 훨씬 높으니까 말이죠. 자, 다른 분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해서 의회에 대한 불신이 높구나라는 생각은 들었고 또 기본적으로는 좀 높은 지지를 받고 이번에 의회가 출범한 거잖아요. 한 게 되는 거잖아요. 1년 정도 되면 우리 여론조사 원래 추이가 그러잖아요. 좀 이제 기대가 커서 이제 기대하기 때문에 점점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추이고 해서 저는 추이로 보면은 좀 당연하다고는 보이는데 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행정사무조사 부결 과정에서 보인 뭐 외유 논란도 있었고 하면서 보인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하여튼 좀 크게 작용을 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도민들이 저는 뭔가 피부로 체감하시는 것 같아요. 도지사가 힘이 클 수밖에 없는,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도민들이 다 체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견제를 바라는 것은 정말 전 상식적인 일이고 도민들의 마땅한 기대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불신의 값이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지금 계속 실망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번에 부결 사태가 아니라 가결이 되고 도민들께 결정권을 주는 방식으로 드러났다면 정말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뒤집을 만한 뜨거운 한방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까운데요. 이번 건을 계기로 좀 내부 정치, 내부적으로 견제하는 정치가 아니라 도정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도민들을 위한 길이다라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벌써 5년 전이긴 합니다만 저도 그곳에서 활동을 했었던 전직으로서는 굉장히 조금 비통한 심정이에요. 많은 의원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은 인상 깊게 활동한 의원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없다와 모른다가 80%입니다. 네,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뭐 적어도 자기 본인 지역구의 의원이 활동을 잘했으면 있다라고라도 했을 텐데 저는 모른다라는 부분은 더 심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모른다가 32%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평가는 좀 있어요. 의회에 밤늦게까지 이렇게 불 켜진다고는 하는데 실은 저도 돌아보니까 약간 공부만 열심히 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정말 느낍니다. 정책 공부 중요하지만 앞서서 가장 더 중요한 건 도민 속으로 들어가서 민심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좀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지금 11대 도의회가요.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이에요. 저는 조금 약간 부끄럽거나 좀 반성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건네보고요. 앞으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초심 잃지 않고 11대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짚을 수밖에 없는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많았습니다만 아까 그 공부는 열심히 하셨다 네. 말씀도 하셨고 특히 의장님의 경우는 조례 발의한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 자평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수조례장 시상식을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네. 근데 개인 단체 부문 모두 큰 상을 수상하기도 한 것이 바로 제주도 의회인 건 분명합니다. 11대 의원들의 이런 점, 이런 활동만큼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입법 활동인 것 같아요. 예, 지난 1년 동안 제가 보니까요. 146건의 입법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의원 1인당 약 3.4건이에요.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한 거거든요. 물론 의회 내에 우리 제주도 의회에 보면 정책자문위원 제도가 있어요. 그 도움을 굉장히 톡톡히 많이 받기는 합니다만 의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제정이 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요.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좀 고르고 골라서 한 의원님이 이제 조례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민주당 김경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예요.
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입니다. 조례를 뭐 심사할 때 성별 영향 평가 도입하고 그리고 뭐 대표위원이라든가 상임위에 선임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평등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다른 뭐 의회도 그렇지만 남성 의원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다면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최초 조례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김경미 의원님이 또 혼자 대표 발의한 게 아니라 무려 30여 명이 공동 발의를 해서 이 조례에 힘을 보태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조례란 좀 이래야 된다.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한다면 많은 의원님들의 어떤 동의도 얻고 그리고 또 어려운 조례였거든요. 도의회 내 이런 것들을 성평등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의회 내에서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이런 입법 활동 앞으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명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신 있고 뚝심 있게 하고 있는 부분들 한번 좌절되고 또 다시 그 획득하는 과정들에 대한 노력들이 다 도민의 의사나 그거를 반영시키려 노력들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아까 여기서 이제 우수 조례 뭐 이렇게 했는데 우수 조례에 아이러니가 하나 있는 것 같다. 예컨대 그 상설 정책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사실은 이게 우수 단체로 하든 이제 우수 조례인데. 이게 그 상설 정책 협의회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조례인데 후속 조치가 없어요. 후속적으로 지금까지 그럼 얼마나 많이 했나 했더니 한 번도 없었다고 해버리면 이게 시작은 참 좋았는데. 이게 조례 내용은 좋지만 그 알맹이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전 위원장님하고 이제 같은데 홍명환 의원님이 이제 도의원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일반 그 시민들이나 아니면 저희 그러니까 심지어는 언론보다 이 그 폭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료 요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제2공항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시고 몰두하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분, 뭐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일은 있었습니다만은 11대 도의회에서 이렇게 뭔가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파는 분은 아마 이분이 독보적이지 않은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어떻게 우리 동네로 한번 오실 생각. 열정의 높은 점수를 예. 또 주셨습니다. 예. 고은영 씨. 네. 저는 아까 이제 상설 정책 협의회가 조례는 좋았는데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어진 조례, 사업으로 이어진 조례 중에 올해였습니다. 올해 이상봉 의원께서 새로 발의한 건 아니었고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 개정안을 통과를 좀 시켰어요. 전국적으로 그 내용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던 조례인데요. 뭐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에너지가 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정책이어야 한다는 점. 실제 제주도에서 지금 제주에너지공사를 통해서 관련 그 용역을 지금 적고 좀 진행 중인데요. 에너지 시민 연구단을 모집한다. 그래서 시민 연구단이 직접 이 기본 계획을 짜는 겁니다. 10대부터 참여를 할 수 있게 오픈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목을 할 만한 조례였다 생각이 들고 강성희 의원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하수 부분에 계속해서 그리고 대중교통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좀 타당한 지적 그리고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점검을 하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례 개정도 계속 고도화하는 작업에 아주 이제 그 발품을 팔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초선이신데 이런 향후 행보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개개인의 입법 활동은 비교적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반면에 또 도정 견제 측면에서는 조금 모자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도민들의 대의기관이 바로 도의회입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남은 기간 더 잘 대변해 주길 바라면서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앞으로 임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용기를 좀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하면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나친 입법 활동들은 좀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오히려 이 위법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좀 더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것. 우리가 이참에 제주도를 혼내줘야겠다라는 어떤 대결 의식들이 좀 팽배해 있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그런 부분에 사실 좀 더 과도한 이런 규제나 이런 게 오히려 또 생산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우려된다라고 보고요. 좀 인기에 영합한다기보다는 그런 좀 성숙되고 좀 수준 높은 그런 입법과 의정 활동을 좀 기대한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도의회 1년 평가긴 한데 아무래도 그 조례 부결로 인한 부분 때문에 그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날 부결된 날 정말 진짜로 엉엉 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떤 도민들의 마음, 실망감이 계속 축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제2공항 중단을 국토부의 도의회가 요구했던 그 결의안이 채택될 때 방청을 통해서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전 그날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 감동을 기억하고 싶고 많은 도민들께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의원이 되셨는가, 무엇을 위해 의원이 되셨는가, 도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는 향후의 3년을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SNS에서 봤는데요. 그래서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글을 하나 쓰신 걸 봤는데 인상적인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관주의자는 상상을 하고 비관주의자는 분석을 한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표를 던지면 나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올 것이고 어떠한 반발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나의 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보다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결정, 그러니까 이제 좀 제주의 앞날을 좀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제주 정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그런 상상을 하셨으면. 소신을 가져라라는 예, 뜻으로 그렇죠. 해석을 예. 것 같네요. 예.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의정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정 활동 처음에 본인이 정한 원칙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원칙 그 안에는 초심이 있고 늘 처음처럼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만의 잣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선거운동 기간 얼마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침 인사하고 많은 주민들을 만났었던 그 절절함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곧 우리 제주도의 미래와 맞닿아 있다는 것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45회 우영판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 고인이 되신 우리 윤춘광 의원님 그리고 허창옥 의원님 생전에 정말 참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치열했던 그 선거 국면에서 본인의 몸이 많이 상해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열정적으로 선거에 임했을 텐데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먼저 가신 부분에 대해서 그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에 대한 사랑, 도민에 대한 애정, 그 뜨거운 마음들 저 또한 본받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푹 쉬세요. 오늘 도의회 1주년에 좀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렸는데 안타까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의정 활동들 응원하고 좋은 활동 해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잘 감시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